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12명이 등록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1,100여 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 화재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밭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밭작물에 입마름병이 확산된 데다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에 들어가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벽시 파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이 본선 등록을 마친 가운데 여당 후보에 대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견제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후보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동안 실시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상당수의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전남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형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열띤 접전을 예고했습니다. 고공 지지율을 토대로 한 여당 후보의 수성 의지와 반격에 나서게 될 야당 후보들의 기세 싸움이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도교육감 후보로는 고석규, 오인성, 장석웅 후보 등 3명에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본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깜깜이 선거로 치부됐던 교육감 선거를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새 후보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선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여수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자유한국당 심정우,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재임 시장이 없을 정도로 치열한 선거구인 만큼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해안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의 독주 속에 극적인 무소속 단일화를 이끌어낸 순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석, 무소속 손은모, 무소속 이창용 후보를 포함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 4회 지방선거 이후 정당 소속의 시장이 배출될지, 무소속의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지 여느 선거구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광양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바른미래당 김현옥, 무소속 이옥재, 무소속 정연복 후보가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역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다 설득력 있는 공약 제시가 당선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 초반부터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고흥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민주평화당 송기군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전례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에 들어가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장 선거 무소속 단일화 후보로 손은모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무소속 이창용, 윤병철, 양효석, 손은모 후보 등이 참여한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순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손은모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 논의에 합류했던 무소속 이창용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이 실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수와 순천 등 주요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주제로 연극과 노래 등 거리 공연을 진행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관심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방제의 날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안전설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주택용 소화기를 갖추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00여 건. 주택 화재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은 주택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처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심야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재에 인지하는 시간이 늦어 주로 다른 화재에 비해서 사망자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경보원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소화기구를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여전히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벌 등 강제 조항이 없는 탓에 법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거래할 때도 주택용 소방시설 유무를 포기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화시설을 구매하는 일 역시 개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져 있어 문의뿐인 법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 처벌이나 인센티브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역 산단 주변 주택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광양 제철산단 인근 주택가와 옥룡면 등 4개 권역에서 간이 캡슐을 이용해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단 인근 주택가는 평균 22.6ppb로 대저군인 옥룡면 5.9ppb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광양 지역 주요 도로변도 평균 21.3ppb로 높게 나타났지만 4개 권역 모두 환경 기준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들어 남부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습기에 약한 밭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가격이 폭락한 양파와 마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확산되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풀어야 할 잎이 불에 그을린 듯 새카맣습니다. 잎과 줄기에 반점 모양의 검은 곰팡이가 번지는 잎마름병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집니다.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균이 오래되면 차근차근 이렇게 깐득 되는 거예요. 잎도 안 들게. 실제로 무안군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잎과 줄기가 말라 죽으면서 양파가 자라지 않아 생산량이 줄고 심한 곳은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사정은 수확을 앞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에서만 줄잡아 2,000헥타르 이상의 양파와 마늘밭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온 재앙에 재배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심정은 많이 눈물 나지.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이죠. 저는 하늘 아니까 진짜 울고 싶지. 농사당국은 병든 잎과 토양에 병원균이 있는 만큼 수확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잎은 태워 없애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포스코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발생한 산소공장 사고 이후 전사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기존 5천여억 원의 안전예산을 1조 1천억 원으로 증액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안전예산은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공장 안전장치 보완과 외주사 교육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논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벽씨 뿌리기와 농약 살포 등이 가능한데요. 비용과 노동력이 절감돼 효율성이 주목됩니다. 현장에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3m 높이에서 벽씨를 뿌립니다.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코팅을 한 벽씨가 물에 뜨지 않고 논바닥에 그대로 안착합니다. 이양재배와 달리 벽씨째 뿌리는 드론 직화재배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어 농가의 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척지척한 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뿌렸어야 되는데 일단 안 그래도 되니까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 날씨에 논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양기로 1헥타를 모내기 하면 1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그 절반이면 됩니다. 육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2항을 했을 때는 6묘에서 2항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비 절감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2항기는 1년에 한 번만 쓰지만 들어오는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작물 생육 확인 등 여러 작물에 걸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하루 최대 50헥타르의 대규모 방제가 가능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읍면복지센터에 일손 돕기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이나 장애인 농가 등의 농산물 수확 작업에 공무원과 시민들을 투입해 해당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임금 상승으로 농가들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지원 사업에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와 전남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8년 전남 농공단지 특화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8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은 최근 고용 친화적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는 30일과 31일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원 놀이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되며 노후 정도와 안전수칙 표시 여부, 위험물질 함유량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